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수천 명의 중동 아프간 난민들이 벨라루시 폴란드 국경에서 고립됐습니다. 벨라루시가 내쫓은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가는데 폴란드도 이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철조망을 치고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 위기가 지금 유럽에서는 최대 이슈입니다. EU와 벨라루시, 러시아 간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린이까지 고통받는 것은 슬프지만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의 난민 위기는 궁극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시와 그 동맹국인 러시아가 짜고 수천 명의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내모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U는 벨라루시에 제재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시가 난민 문제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이라크 쿠르드족과 아프간 난민들이 발생한 것은 서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가 난민을 수용한 것도 아니며 단지 벨라루시가 비자 프리 국가인 탓에 난민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또 벨라루시 국경에 배치된 폴란드 경찰이 난민들에 대해 비인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서구 국가들이 내세우는 인류애는 어디 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푸틴은 난민 문제와 러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이 이야기해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독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민 문제는 서구가 일으킨 것이며 특히 독일의 메르켈이 자초한 것이니 알아서 하라. 이게 러시아와 무슨 관계냐는 게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독일의 메르켈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의 난민 위기 해결을 도와달라고 푸틴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 EU 관리에 따르면 푸틴이 루카셴코의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만큼 메르켈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겁니다. 한편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여차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 블록이 난민 위기의 책임을 벨라루시에 떠넘기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데 따른 반격입니다. 그런데 크렘린이나 러시아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의 난방을 책임져주고 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EU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요회의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골빈 지도자들은 말을 꺼내기 전에 생각이란 것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천연가스를 끊으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20% 정도가 벨라루시를 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루카셴코의 위협으로 또 올랐습니다. 유럽이 제재를 하겠다고 벨라루시를 협박하자 루카셴코는 러시아에 핵 폭격기를 파견해 국경 주변을 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뚜폴레프 160 전략 폭격기 2대를 벨라루시로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유엔 부대사 드미트리 폴얀스키는 폴란드, 벨라루시 국경에 나토의 군사력이 증대되고 있는 데 따른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벨라루시 국경에 전차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또 유럽으로의 화물 운송을 통제하는 방안 등 반격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총예정자 올라프 숄츠는 루카셴코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도 EU에 루카셴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는 현재 군사적 긴장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나토도 해공군 전력을 동원해 흑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푸틴은 이에 대해 나토가 예정도 없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쿠바 미사일 위기만큼이나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E-8 정찰기를 띄워
크림반도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공역에서 미군의 U-2 정찰기가 날고 있는 것을 포함해 흑해 연안에서 4대 첩보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3일 중공 외교부 장조리 화춘영이 트위터에 13개의 파우즈를 찌는 영상을 올려 시진핑을 모욕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별명은 샤오슝 웨이니, 곰돌이 푸도 있지만 시바오즈란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시바오즈는 중공에서 샤오슝 웨이니 곰돌이 푸처럼 근교입니다. 시진핑에게 시바오즈란 별명이 붙은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은 중앙판공청 주임 띵쉐샹과 함께 베이징 유에탄 베이지에 있는 칭펑바오주푸에 들러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직접 줄을 서서 돼지고기와 파가 된 바오주와 볶은 간, 그리고 개체를 접시에 받아온 뒤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황제의 꿈을 꾸고 있는 시진핑을 일러 칭펑띠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게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또 칭펑은 칭펑과 발음이 같은데 중국에서는 량슈 칭펑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리의 도포자랑은 청풍을 맞을 뿐이다. 청렴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이 주문한 메뉴 가운데 볶음간, 차오간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간부는 해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개체는 쯔차이, 즉 재물을 경계한다는 단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칭펑 바오주프 방문을 두고 뭔가 깊은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진핑이 방문한 날 중앙판공청은 점포의 높은 분위기니 주차구역을 비워놓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누가 가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여기서 식사를 한 뒤 흔히 빵차라고 불리는 맨바오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칭펑 바오주프는 베이징 카오야로 유명한 쉔쥐더가 대주주인 쥐더 화텐이라는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여기서 식사를 했다고 하자 주석 세트 메뉴가 등장했고 쥐더 화텐은 테마주 바람을 타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진핑이 당시 칭펑 바오주프에서 주문한 메뉴는 21유엔이었습니다. 바오주는 보통 한국어로 만두라고 번역하는데 특징은 모양이 둥글다는 것과 조리법이 찐다는 점입니다.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은 보통 짜오즈라고 하는데 절기에 주로 먹습니다. 시바오즈는 문자 자체로 봤을 때 모욕적인 의미는 없지만 시진핑을 희화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자 금위어가 됐습니다. 또 2016년 권평이란 조선족 남자가 옷에 시바오즈, 따사삐란 글자가 씌워진 옷을 입고 다니다 시진핑을 조롱했다고 해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따사삐란 말은 돈을 마구 뿌린다. 1대1로 같은데 헛돈을 쓰는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엄청난 바보, 멍청이란 의미의 따사삐와 발음이 같습니다. 화춘영이 11월 13일에 13개의 바오즈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왜 하필이면 숫자가 13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하이어로 13은 어리석다. 일을 하는데 머리를 못 쓰고 행동거지가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또 멍청한 나머지 귀엽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속어가 가진 13의 의미는 상하이어뿐만 아니라 광동어, 저장, 장수, 방언에서도 비슷합니다. 화춘영은 장수 사람입니다. 따라서 13이란 숫자가 가진 의미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녀는 트위터 포스팅을 통해 시진핑의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쇄도하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한편 2020년에는 시진핑을 빼닮은 만두가게 상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